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팟캐스트의 특별 방송이죠. 우리 임원영 소장님의 평론집 한국소설 정치를 통매하다를 통해서 우리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소설가들을 소개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우리 김 PD가 방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세호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호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팟캐스트 잘 가고 있습니까?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네, 지금 글쎄요. 시즌 새로 들어오고 네. 좀 시간이 지났는데 네. 청취자들의 반응이 좀 올라오고 있나요? 어떤가요? 이런 일단 거를 공유를 안 하고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그 유튜브로 하면서 네. 좀 층들이 다양해진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연구소가 원래 기존에 쭉 해왔던 네. 어떤 친일 문제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한 템포를 건너니까 그거 약간 좀 아쉬워한 듯한 느낌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네, 그건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여간 뭐 유튜브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네, 팟캐스트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눌러주셔야 우리가 또 순위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순위도 올라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평론가이신 임원영 소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이제 자주 뵈우니까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이제. 네. 저를 이렇게 방송 끝나면 서운할 것 같아요. 예, 저희 귀여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유독 활기차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봄비가 내리니까. 네. 예. 오늘은 한반도 평화의 기상나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작가 남정현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저희 이 방송 녹음하기 전에 우리 김 PD하고 네. 우리 임원영 소장님 모시고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남정현 선생 그 자택을 방문하고 왔죠. 네. 네. 날 책들이 그때 문법판이 한참 많이 빌려보던 거거든요. 이거 다 자세히 본 거예요. 서울대학의 역사는 뭘 보나 이렇게. 고리키라 맞죠. 고리키 같으면 이런 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이거 신학책. 이건 잘 이 그림은 이제 96년에 가지고 왔니다 이렇게 두 번 하고. 자택은 우리 소장님 뭐 자주 가보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가본 집은 저도 처음 가봤어요. 예. 예. 요새 나무 집에 안 가잖아요. 잘. 그렇죠. 예. 네. 어른들서는 안 가겠는데 제가 전에 그 한참 제가 그야말로 숭배에 맞지 않을 때 갔던 집은 그 집이 아니고 네. 단층집이었어요. 단층집에 아주 단하게 있었고 방도 오늘 갖는 방과는 다르게 널찍하게 큰 그 자기 서재 방이 깨끗한 이 온돌방에다가 병풍을 예. 아주 그야말로 운치 있는 병풍을 하나 이렇게 딱 쳐가지고 이야 참 선비 기풍이 느껴진다 그런 집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러고 이제 저는 한참 동안 못 뵙다가 이제 자주 뵈었어요. 자주 뵈긴 한데 밖에서 뵙고 이제 그 예. 집이 이사간 집으로는 한 번도 못 아. 가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체험으로 갔는데 예. 그 대문 옆에 네네. 동판이 있는데 예. 그게 서울시에서 만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서울 미래유산이라고 이렇게 예. 남정현 작가의 예. 집, 뭐 네. 자택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문화예술과 문화관가 뭐 그 담당 부서에서 예. 그 동네마다 다 그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남길 만한 집, 그 작가들이나 뭐 이런 그 유명인들, 역사적인 인물들의 그 예. 집을 미리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작고하신 작가 집은 그렇게 붙였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생존해 있는 작가 집도 붙이는 걸 오늘 난 거 처음 봤어요. 예. 예. 서울 미래유산 이렇게 딱 돼 네, 있더라고요. 네. 그 가보셨는데 오늘 좀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참 착잡해요. 왜냐하면은 좀 더 이런 건 좀 방송 뭐 듣기에 따라서는 좀 뭐
제가 좀 불경스럽기도 한데 예. 제 생각에는 좀 더 이렇게 그 옳은 작품을 쓴 훌륭한 작가에게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좋은 시설이었으면 싶은 생각이었는데 예. 뭐 생활하신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은 좀 공간 같은 게 좀 좁고 네. 이래서 참 이 반갑기도 하면서도 좀 여러 가지 손수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예. 왜 젊은 그 자제분하고 며느님들이 다 직장 나가버리시니까 그런 점에서 참 누가 자주 배워서 일을 도와주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 PD님은 어떠셨습니까?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이 이렇게 좋지는 않으신데 2층에 있어갖고 예. 저는 그 계단을 올라내려 하실 때 되게 좀 위험해서 그게 가파르죠. 예. 예. 그냥 젊은 사람이 내려가기에도 예. 쉽지 않은 데를 좀 왔다 갔다 하시려면 되게 힘드실 거라는 좀 생각도 들고 기왕 간판을 좀 붙일 거였으면 저는 좀 골목 앞에다 해놨으면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그냥 안쪽으로 예. 쑥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참 찾았어요. 네, 그거 좀 아쉽더라고요. 네. 네. 저는 원래 이제 남정현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했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갖고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뵙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갖고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신 줄 알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정정하시고 네. 말씀도 또박또박 잘해주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뭐라 그럴까요? 젊은 시절을 이분이 보내셨던 그런 네. 것들이 좀 눈빛에서 이렇게 가끔 딱 나올 때 예. 약간 서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예. 저는 제일 좋은 인상 갖고 네, 계시네. 네. 예. 예. 네. 그리고 또 집에 예전 이제 활동하셨을 때나 이런 뭐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들도 예. 예. 재밌는 것도 많고 네, 네. 예. 참 귀한 예. 자료를 저도 많이 봤어요. 네. 예. 특히 서재는 이제 우리 소장님도 예전에 많이 읽으셨던 그런 예. 옛날 책들. 일본 예. 문고판 책들. 문고판 책들. 예. 제가 한참 옛날 집에 드나들 때는 책장 그대로예요 보니까. 예. 책장은 그대로 유리 칸 앞에 딱 닫아놓는. 네, 네. 대개 보면 책장은 그냥 노출서가거든요. 노출서가인데 저 딱 보니까 유리창으로 네. 딱 막힌 서가여서 그러게요. 참 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저는 그런 서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저는 너무 책이 많아가지고 그걸 못 가져요. 그럴 때는 그냥 노출한 서가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책꽂이죠. 예. 그런데 거기 이제 그때는 제가 갔을 때는 완전히 거의 한 90%가 일본 책입니다. 예, 일본 책인데 우리나라 책은 이제 동료 소설가들이 보내준 책 정도고 뭐 사는 책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전부 이제 일본 책 사는 건 일본 책으로 했는데 너무나 희귀한 책들이 많았어요. 60년대인데도 60년대 예. 후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굉장히 신세를 많이 졌죠.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한 몇 권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돌려달라는 걸 그냥 이건 내가 빙땅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 돌려주고 책이 좋아가지고 일본의 루카치 전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리얼리즘론하고 역사와 계급의식 두 개 귀한 거거든요. 그거하고 뭐 리얼리즘을 몇 권 한 2~6권 돼요. 그건 제가 지금도 그 책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서가 신세를 맞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가보니까 그 일본 책들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없어서 이제 일본어판으로 많이 읽으신 그렇죠. 거죠. 그 당시 60년대 후반만 해도 예. 진보적인 책이라는 게 없어요. 마르크시즘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예. 번역도 없고 소개도 없고 비판하는 것만 있죠. 반공을 그렇죠. 위한 무슨 예. 그런 것만 있지만 그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은 너무나 자유스러웠어요. 예. 그게 예를 들면 고교생을 위한 마르크스 전집 이런 게 있을 정도니까 일본은 고교생판 일반인판 따로 이렇게 낼 정도로 예. 생겼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일본의 출판사들이 아오키라는 건 이제 청목 풀 청자 나무 목자 그러니까 오스키는 이제 큰 대자 다롤자 해가지고 아오키 오스키 그런 몇몇 출판사가 예. 완전히 그쪽 서적을 내는 전문 출판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주로 이제 많이 갖고 계셔서 굉장히 많은 신세를 졌죠. 예. 그러니까 예전 진보주의자들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책이 없으니까 일본어 공부해서 또 책 읽어야 되고 늦게 태어난 게 참 네. 다행이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 저도 그렇습니까?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피곤하네요. 생각만 네, 해도. 네. 아, 예. 그냥 근데 읽기도 사실 이해하기가 예.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 접하면.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저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임원용 소장님 연배 그런 분들이 네. 얘기 들어보면은 젊었을 때 약주도 많이 드시고 그랬는데 언제 일본어를 또 공부해서 또 언제 그걸 또 책도 읽으시고 참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예. 또 그래 말하면 쑥스러. 우린 너무 풍족해서 네. 오히려 공부를 덜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덜 했다는 걸 뭐 저까지 엮으려고 그러지 말고 혼자 하세요.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이 뭐 순서는 다 제가 다 못 외우지만은 대충 보면 이제 서재를 우리가 봤고 네. 나와서 이제 그림을 그 그림과 조각 몇 개를 봤는데 네. 그림 중에서 특히 이제 신학철 네. 우리 시대의 그 민족 화가 네. 네. 최대의 민족 화가 신학철 선생이 직접 남정현 초상화를 그리고 네. 그리고 그 한국인의 그 여인상 네. 처녀 머리를 뒤로 이렇게 따서 네. 뭘 이고 한쪽 손은 치마를 이렇게 여잡고 걸어가는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 예. 참 그 그림에서 저는 눈을 못 뗐어요. 네. 너무 매력적인 여인의 그 자태라서. 예. 그 그림을 신학철 선생 그림도 이제 여러분 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 남현 선생의 사모님. 예. 그 사모님이 그 서울대 영문과 수재였거든요. 예. 그 이제 평론가 유종호 선생 뭐 이런 분들하고 그 동기생이었는가 뭐 네. 제가 옛날에 듣기는 그렇게 기억해요. 저도 굉장히 여러 번 배웠어요. 사모님하고 우리 부부와 그 부부 남영 선생님 사모님하고 남영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네. 맨날 같이 모여서 뭐 같이 밥도 먹고 뭐 무슨 구경도 다니고 그래 자주 했는데 굉장히 자태가 있고 아주 똑똑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 KBS에 뭐 한 몇십 년을 근무하면서 예. 외화 뭐 그 지금도 KBS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뭐 이주 명화인가 뭐 네. 예전에 있었죠. 예. 주말의 명화 뭐 명화 극장. 주말의 명화 명화. 극장. 예. 예. 그 번역 네. 그 자막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렇게 인기 있고 잘했으니까 네. 그렇게 오래 계셨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남매를 뒀죠. 그 가족 사진도 우리가 오늘 봤는데 남매를 뒀고 그 선물 중에도 희귀한 게 참 시계도 이상한 시계도 있고 뭐 네. 많이 봤어요. 사진도 아주 참 그 KBS 사진 작가가 찍었다는 그 남현 선생님과 사모님하고 함께 이렇게 그 북한산 네, 네, 북한산 맞습니다. 기슭에서 서 있었던 그런 사진도 있으니까 화면들을 많이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작가 남정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정현 선생이 어떤 분인지 우리 김 PD가 좀 양력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남정현 선생님은 1933년 12월 13일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셨고요. 이남 이녀 중에 장남이고 네. 아버지가 공주 사범 출신의 초등학교 교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 뭐 교육감도 하셨다고 아까 네. 말씀도 좀 해주셨고요. 근데 오늘 굉장히 단아한 분이에요. 네. 제가 배웠거든요. 계실 때. 예. 그- 근데 오늘 그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네. 우리 소장님께서 여쭤보셨거든요. 네, 어떤 네. 자료에는 뭐 서산으로 돼 있는데 또 태어난 데가 예. 어떤 자료는 당진으로 돼 있다. 어디가 정확한 거냐 이렇게 소장님이 물어보셨는데 서산에서 태어나셨고 네. 그게 나중에 태어나신 곳이 당진하고 통합이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행정구역 예, 변경으로. 자료가 좀 이렇게 다른 게 있다고 네. 여기 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살아온 길을 보니까 그 두 가지가 특징인 것 같아요. 일단은 되게 똑똑하셨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소년 시절에 참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 당시에 그러니까 그 서삼 농림학교 수석으로 입학했는데 결핵으로 휴학을 하셨고 한국 전쟁 중에도 4학년 때 또 병약해서 갖고 또 병이 걸리셨고 그리고 53년 무렵에는 장결핵으로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장기 입원을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되게 좀 젊은 시절에 많이 아프셨던 분 같으세요. 예. 저를 아프셔 가지고 네. 제가 듣기로는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어를 완전히 통달했잖아요. 네. 제가 네. 이미 일제시대 교육을 받아서. 그리고 일본 책으로 그때 일본 책은 또 흔했거든요. 예, 흔했고 뭐 고서점에서도 일본 책은 다 흔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하도 봐가지고 너무나 일본 책을 많이 봐가지고
아예 그 이 의식 수준이 그냥 대학생을 능가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보충 설명드리면 아까 저기 그 자막에 대전사범 연수과가 하는데 제가 아까 여쭤보는 게 연수과가 아니래요. 대전사범 본과. 예. 이 사범학교가 고등학교 과정 3년짜리가 있고 그다음 그때는 초등학교 교사가 모자라 가지고 1년만 연수시키고 다른 학교 다른 고등학교 과정 나온 사람들이 1년 반 더 연수를 받고는 그 준교사 3년 나오는 사범학교 3년 정규 과정은 정교사 예. 연수과 1년 나온 사람은 준교사 해가지고 초등학교 교사를 막 양산했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그런데 연수과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과 대전 사범 3년 과정 3년 졸업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입학식 때 입학할 때 이제 수석 입학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도 그것은 뭐 머리가 좋으니까 대전 사범에서 서울대 사범대학으로 진학하라고 추천을 했대요. 아. 그 추천을 했더니만은 이제 남동생도 이제 서울 사범대 서울대 사대 가려고 와서 이제 강의를 이제 들어보니까 미학인가 뭐 그 강의하는 미학 선생이 들어가지고는 강의를 하는데 교수가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책에서 루카치 이론으로 책으로 본 거예요. 일본 예. 책으로. 그걸 막 자기 이론처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 선생님 그때 젊은 사람 속으로 지금 완전히 사기꾼이구나. 완전히 제 사입이다. 뭐 루카치 걸 뭐 자기처럼 이해하니 그래가지고 아예 대학을 진학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진짜 21살까지 입원을 많이 하시고 수술도 많이 받으시고. 예. 예. 그러니까 17살, 그러니까 16, 15부터 21살까지가 다 그냥 거의 그러니까 제대로 학교를 좀 다니기가 어려우실 정도였을 그 정도로. 것 같아요. 예. 예. 그랬는데 병원에 오래 있으면서 병원에서 책을 많이 읽으셨다 이런 얘기죠. 예. 아, 그때 주로 뭐 어떤 책들을 좀 많이 읽으셨답니까? 아, 문학 전집하고 뭐 이제 자기 책도 보고 자기가 이제 그 마침 그 이제 침구 치료 받는 그 집에 책이 그렇게 많았대요. 예. 그 거기 있는 책들 사상 전집이니 뭐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독서력이죠. 그렇게 많이 아프시진 않았나 보죠. 아니 그 아파도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정신은 말똥말똥하단 말이에요. 육체는 예. 그렇게 예. 못 근데 막 견디는데. 복통이 막 심하고 그러면 우리가 책을 뭐 못 책도 읽지 못 보죠. 근데 예. 이제 뭐 무슨 결핵하는 거는 좀 증상이 없잖아요. 기운만 그냥 쭉 빠져갖고 움직이질 못하는 그러니까 형태. 결핵을 또 이제 걸리셨는데 사실 결핵이 그 결핵이라는 질병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소장님 좀 천재들의 병 뭐 이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남 선생님을 보면 그래요. 약간은. 예.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뭐 좀 지식인의 병 뭐 이런 예. 거. 예. 예.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제? 뭐가 어떻습니까? 아니, 좀 계속 얘기해 주셔야죠. 네, 저거를. 알겠습니다. 예. 1958년에 결혼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 뒤에 경고구역 굴뚝 밑에 유산으로 자유문학을 통해 등단을 하신 다음에 1961년에 61년에 너는 뭐냐로 동인문학상 후보상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얘기할 1965년에 이제 유명한 분지가 나왔습니다. 네. 32살에 그러니까 분지를 쓰신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무렵부터 우리 임원영 소장님이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그 월계다방. 예. 예, 거기가 일종의 아지트가 되면서 예. 이제 문인들과 교류도 많이 하시고. 예. 네. 저때 추억이 참 많으시죠, 소장님. 그렇죠. 저 이제 이 사건 나고 처음에 몰랐어요. 저는. 그러더니 제가 찾아뵙고 한 건 66년부터입니다. 예. 66년부터인데 66년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소돼 가지고 막 사건에 휘말렸을 때거든요. 그럴 때인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월계다방 떠나들었는데 월계다방을 저는 뭐 이제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지만 20대고 이분들은 저보다는 10대 이상의 연배니까 네. 그 굉장히 저보다는 더 성인이고 저는 아직 20대 촌놈 기질이 벗어나지 못한 때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월계다방 가면 그냥 차나 먹고 얘기는 하고 그 선생님들 선배님들 말씀하는 거 듣기는 한 거지 주인이 어떻고 그런 거 몰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아까 우리가 점심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부부가 다 사람이 좋았다고. 예. 그래가지고 뭐 그 남영래 선생 쓴 글에도 그런 게 나와요. 외상을 커피를 외상 마신 거예요. 얼마나 돈이 없으면은 커피를 외상 마신다는 건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 놓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커피 값을 뭐 갚는다든가 문인들 뭐 그런 정도로 해서 그렇게 문인들이 모였고 또 이제
왜 월계가 이제 중심이 되었느냐. 동아, 조선, 한국일보하고 거리가 가까운 데다가 예. 그런 그 요인. 그럼 기자들이 뭐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메일 아니고 다 만나가지고 청탁하고 원고 받고 원고로 직접 만나서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다 만나서 그런 게 그 사무적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월계다방에 단골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문인들의 어떤 아지트여서 예. 77년 4월에는 동아일보의 기사로 소개될 정도로 예. 월계다방이. 예. 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네네. 도로 확장으로 없어지면서 이제 소개된 겁니다. 예. 77년에 없어졌나요 월계다방이? 예, 77년에. 되게 일찍 없어졌네요. 그렇죠. 저는 80년대 넘어서 없어진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 광화문과 서대문 네. 도로가 넓어지면서. 그래도 십수년 광폭. 동안 그 문인들의 아지트 역할을 했던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유신시기 1971년 이제 38살에 민주수호 국민협의회에 참여하시고 74년에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신 다음에 네 이렇게 예, 해서 좀 유신 시절에 좀 옥고를 네. 많이 치르셨네요. 네. 그렇죠. 저 이제 그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는 우리가 그 이호철 선생 편을 할 때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이호철 선생님은 그 이제 대표위원으로 참여했고 남현 선생님은 그냥 대표위원은 아니면서도 그 뭐 한 중앙위원이나 뭐 이런 네. 정도 급으로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네. 그 우리하고 함께 선거 참관도 가고 네. 그때 아직 문인들이 한 열 몇 명가 해가지고 지역별로 다 나눠가지고 선거 참관을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상당히 열심히 하셨죠. 저때 저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라서 저리 됐고 74년에는 이미 분지로 필요할 겪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선거유예는 거의 무죄에 가깝습니다. 네, 네. 선고유예라는 판결은. 그런데도 이건 이제 저 때부터 이미 67년에 이제 선거유예를 받는데 그 66년부터 재판해가 기소해 가지고 평생을 이제 이 요시찰 불순분자식을 네. 받은 겁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기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74년 긴급조치 나니까 아무 걸리는 게 없어요. 네. 아무 사건에도 안 걸려. 남영 선생이 이제 자기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무데도 관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제 식민지 시대에 말하면 예비검속이에요. 네. 그걸 그냥 갖다 넣어본 거예요. 예. 그 80년대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런 일이죠. 예. 예. 그리고 저 이제 긴급조치 하면서 4월에 함께 갇혔다가 해제되면서 이제 석방된 겁니다. 예. 역시 뭐 남정현 선생 하면은 많은 독자들이 이제 분지로 기억을 하고 예. 뭐 남정현 선생을 상징하는 작품이 분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분지 얘기를 좀 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남정현 선생의 분지는 이제 1965년 3월에 현대문학을 통해서 발표가 됐군요. 예. 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분지를 딱 현대문학을 통해서 현대문학을 통해서 봤죠. 읽으셨습니까? 예. 예.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왜 놀라셨습니까? 그 당시 한국 문단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소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나올 수 없는 소설이에요? 왜냐하면 우선에 그 이제 한국인이 미국인 그때까지는 양공지 소설이 이제 우리나라 성행했거든요. 네. 예. 매춘이죠. 예, 예. 이쪽은 매춘이죠. 매춘인데 물론 이제 뭐 너무나 참 비인도적인 매춘이긴 하지만 잔혹행위를 미군들이 그냥 한국 여정들에게 마음 얼마나 잔혹했는지 모릅니다. 그 잔혹한 행위가 소설에 다 나왔어요. 네. 이미 저 때는 나오기 있었거든. 그런데 저건 뭐냐면 거꾸로예요. 미국인 부인을 한국인이 이건 저는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한국인이 미국 여자를 네. 어떻게 이런 존경해 마지 않는 미국 여자를 발상을 할 수 있나? 그렇죠. 예.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남정현 선생의 그 대표적인 분지. 네. 그 어떤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는지 우리 김 PD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요? 예. 왜요? 제가요? 갑자기? 네. 주인공이 있죠. 네. 주인공이 홍길동의 10대 손이라고 불리는 홍만수랍니다. 이 사람이 이제 펜타곤으로부터 압사를 목전에 두고 어머니 영전하에 하소연하는 형식을 취한 1인칭 독배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무대 배경은 향미산이 되는 거고. 그렇죠. 향미산. 이제 네. 주인공인 홍만수의 부친은 일제 때 독립운동을 했지만 해방에 돌아오지 않는 인물로 설정이 돼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이게 네. 놀라운 게요. 네. 막 이름
처음 제가 읽었을 때 그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은 홍만수 아버지는 독립운동하러 나갔다가 8.15 뒤에도 귀국을 안 해요. 예. 그럼 귀국을 안 한다는 거는 이제 많은 상상을 하게 합니다. 아, 그 북에 있는 것과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국 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어쨌거나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예, 그다음 예. 두 번째는 제 어머니가 네. 자살해요. 음. 미군이 한반도에 온다고 환영대회에 나갔다가 네. 미군한테 겁탈당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치욕을 못 잊어서 자살했어요. 어머니가. 그럼 그게 이제 이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립운동가의 아내를 독립운동가의 부인을 미군이 오자마자 겁탈했다. 뭐가 느껴져요? 이거는 엄청난 상징이죠. 상징이죠. 네, 그만 그러니까 느껴지죠. 그러니까 미군이 결코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왔고. 그렇죠. 예, 미국이 결국은 이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그런 어떤 걸 상징하는 그런 사건 그렇죠. 아닙니까? 그냥 여자가 아니고 독립운동가 아내야. 아. 그러면 물론 이제 미군이 독립운동가 누군가 찾아가지고 그 마누라 누군가 찾아가지고 그렇게 성폭행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우연이지만은 그 네. 우연히 이제 독자들이 볼 때는 아 이거는 참 미국이 한반도에 처음 발을 들어놓을 때 무슨 짓을 했는가. 네. 아 한국을 완전히 폭행하러 왔구나. 네. 예.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젊은 설정부터 감수성에서는. 이런 설정에서부터 그 작가 남정현 선생의 어떤 그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너무나 치밀한 소설입니다. 너무나 치밀해요. 산 이름도 향미산. 그러게요. 예. 향미산. 네. 예, 예. 미국을 향해서 네, 향하 있다. 존경 안에 맞이 안에서 바라보는 산. 일단 제목 자체가 분지가 그 분자가 우리가 인분할 때 그 분자죠. 똥분자. 예, 그러니까. 동문자. 예. 그 영어 번역으로 덩힐, 덩힐, 예. 똥언덕. 네.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이제 미군의 현지처로 설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것도 뭐 장교도 아니고 상사. 네. 네. 그게 이제 스피드 이른바 상사. 그 속칭 얘기하는 양공주. 예. 예. 현지 처지요. 네. 여동생 분이가 현지처고. 예. 네. 또 뭐 읽어보십시오. 홍만수가 결국에는 저 누구죠? 그 미군 예. 상사. 미군의 상사의 아내를 예. 향미산으로 끌고 가서 네.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옷을 벗어 보십시오.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홍만수가 그 부인에게 네. 그 미군 부인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게 네. 무슨 어떤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그 이릅니다. 한국 5,000년 역사를 다 그 서머라이즈 해서 이제 브리핑을 해요. 예. 우리 민족이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다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죄송하지만은 제가 그 부인의 그 조사해야겠습니다. 그래 정중히 말하고는 옷을 좀 벗어 주십시오. 정중하게 말하는데 막 갓댐 하면서 네. 막 하니까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벗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성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여동생 분이가 그 미군 상사한테 너는 몸이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의 학대를 당하니까 그럼 뭐 미국 여자는 몸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런 어떤 궁금증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했는데 이제 결국엔 그 미군 상사의 부인이 도망가게 되고 help이 도망가게 되고 그러면서 미군이 포위를 하고 금방 예. 포위하고 그것도 핵무장. 그냥 부대가 아니라 최정예 부대가. 최정의 핵무장 한 번. 예. 그래서 네, 홍만수를 죽이려고 하는. 예. 그 산을 완전히 비행기가 둘러싸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펜타곤 방송까지 네, 하면서. 네. 예. 그러니까 60년대 이런 상상 이런 굉장히 그 아주 그러니까 도발적이고 완전히 전위주의적인 예. 기법에 예. 풍자의 예. 기발성, 예. 과학적 상상력, 그 군사력 상상력, 예. 이 기가 막힌 거죠. 원래 이렇게 월계다방에서 만날 때도 좀 이렇게 발랄하고 막 그러셨습니까? 발랄해요. 아주 발랄해요. 아. 예. 그래서 이런 상상이 나오시는 거군요. 예. 남정현 선생이. 예. 네.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좀 우리가 해볼 만한 이제 대목들이 있는데 분지 안에 제가 한 구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견딜 수 없이 썩어 빠진 국회여 정부여 진정으로 한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원조를 해줄 놈들은 끽소리 없이 원조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놈들은 당장 지옥에다 대가리를 처박으라고 전 세계를 향하여 피를 토하며 고꾸라질 용의는 없는가 말하라. 이렇게 일가라는 대목이 예. 있습니다. 예. 65년이면은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 되고 선거 통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닙니까? 3년에 예, 예. 이제 민정 이양한. 예, 예.
그때 이제 당선되고 대통령 된 거잖아요. 예. 65년에 저런 거렇게 막 해도 괜찮았나요? 어이, 그러지 않게. 안 괜찮았으니까 바로 비라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저 정도의 지금도 읽어도 성급하지 않아요. 지금도. 예. 지금도 난 저래 못 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국회 정부 니들 똑바로 해라. 예.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예. 미군이 지금 뭐 우리 그 미국 그 주둔한 값을 얼마 내라 그냥 공짜로 해주려면 해주고 예. 사실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땅값을 받아야 돼요. 예. 주둔 땅값을. 그렇죠. 이 지대로 하자면은 예. 그럼 안 그러면 그냥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다 대가리 받고 피를 토하고 그냥 나가라. 이거예요. 예. 박근혜 정부 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키라 사건이 났을 것 같아요. 트럼프 이야기 한번 해주고 싶네요. 지금 예.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주시죠. 분지의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네. 이제 곧 저는 태극의 무늬로 아롱진 이 런닝 셔츠를 찢어 한 폭의 찬란한 깃발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잡아타고 바다를 건너야지요. 그리하여 제가 맛본 그 위대한 대륙에 누워있는 우윳빛 피부에 그 윤이 자르르 흐르는 여인들의 배꼽 위에 제가 만든 이 한 폭의 황홀한 깃발을 성심껏 꽂아놓을 결심인 것입니다. 네. 아, 저희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네. 아주 정말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십시오. 저 본질을 가지고 수많은 평론가들이 글을 썼어요. 예. 논평도 하고 막 네. 예찬을 했는데 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사건에서 그 홍만수가 그 미국인 상사 스피드 상사인가 뭐 그 상사 부인을 이제 겁탈한 걸로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남선생이 어느 날 피 웃어요 저보고. 근데 그렇게 많은 평론가들이 어떻게 소설 한 편 제대로 좀 안 읽어주느냐고. 그 좀 뭐냐 그랬더니만 자기는 겁탈한 걸로 안 썼대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소위 그 문화의 민족으로서 남은 나라 군인의 아내를 겁탈하면 우리도 같은 야만인이거든. 네. 근데 겁탈 안 한 거예요. 그냥 다만 조사를 하려고 그 자세히 보면은 그 뭐 어느 곳은 구절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뭐 그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은 그 은밀한 부분을 네. 이제 그렇게 건드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네. 상징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 저도 평론 가만히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다 그렇게 거의 겁탈한 걸로 나오고 재판정에서도 겁탈한 걸로 아니 검사 공소 요지에 겁탈한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니라고 말씀드렸냐고 막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야 검사는 재판정에서도. 네. 그 재미있는 후일담입니다. 네. 그게 참 우습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갖고 재판을 하고 아. 사건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그 이제 내용을 보면서. 예. 그런데 이제 더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제 잡혀가는 게 잡혀가서 이제 그 처음부터 뭐 정보분이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별도 사무실 어디 뭐 무슨 건물 몇 도로를 가면 뭐 이상한 간판 붙여놓고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가면은 이제 뭐 협박하다가 뭐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막 이래 검사하는 사람이 이제 그 취조하는 정보관이 나는 방공투사다 하면 이렇게 탁 남녀보고 이렇게 치는 거야. 치면은 네. 옆에서 이제 뚱치 이런 사람이 굵다란 기둥을 들고 이렇게 서 있다가 바짝 들고 투사 딱 맞춰가지고 腾이렇게 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밑바닥이 腾 나는 방공투사 딱 하고 이렇게 딱 치는 거 맞죠. 이게 희극이기도 하고 엄청난 공포인 거예요. 그렇죠. 막상 끌려간 사람은 그럼 이제 공포죠. 안채놓고는 그냥 계속 이렇게 권총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 청소하면서 그랬다는 예.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참, 이 공포는 그러고 이제 하도 뺨을 맞아가지고 예. 이게 남정 선생이 이렇게 날카롭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둥그러져 버린 거야. 네. 예. 이가 막 흔들려가지고 이빨 다 흔들려가지고. 그 나오니까 그 사모님이 얼굴 왜 그래? 첫 마디가 그러더래요. 예. 얼굴 왜 그래?
근데 얼굴 어때서? 그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니까 자기 얼굴이 이렇게 살이 좀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둥근게. 예. 참 이상하다 했더니만 이빨이 조금씩 아파와요. 근데 치과에 간 거예요. 치과 가니까 좀 흔들리고 이상하긴 한데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래 되느냐고. 얘기해 보라고 하는 거. 그거가 매 맞은 소리 못 하거든. 그리고 이제 뭐 아무 일 없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병원을 치과에 수없이 다녔대요. 예. 수없이 다녀도 모르는 거야. 그 나중에는 서울대 의대 치과에 갔대요. 서울대 치대 병원에 갔대요. 갔더니만 이제 여사인데 가만히 보더니만은 누구신지 모르지만은 선생님 여덟 최근에 겪었던 일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말씀하시라 그러더래요. 그러니 했더니 할 수 없이 그냥 어디 매맞아 그렇게 예. 눈물 흘렸다고. 그 의사가. 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쓰면서 네, 두 여인 어디서 뺨 맞고 두 여자 울리기. 예. 예. 그게 그 얘기를 내가 그러니까 사모님을 울리고 그 여자 의사를 울리고. 여의사를 울리고. 예. 그러면 이게 발표되자마자 65년에 예. 곧장 필화 사건이 아니, 터진 이제 겁니까? 북에서 이제 예. 번역해가지고 이제 연재를 했어요. 이 작품을요. 예. 그 얘기를 해보죠. 북에서 연재를 아예 좀 한 겁니다. 막 낭독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럼 바로 잡혀간 거죠. 잡혀갔는데 이게 이제 묘한 게 있습니다. 네. 마지막 구절에. 예, 제구절이 이건 참 그야말로 작가의 입을 통하지 않으면 모르는 비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도 따라다니니까 그런 얘기를 주워 들었는데 원래는 저기 없었어요. 없이 이제 옛날에 원고에 썼거든요. 컴퓨터가 아니고 원고에 예. 썼는데 이렇게 하고 집어넣은 겁니다. 다 써놓고 아무리 봐도 좀 잡혀갈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든.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어떻게 찾을까 생각하다가 예. 태극의 문이 그냥 이제 곧 저는 깃발로 아롱진 이래 쓴 거야. 네. 썼다가 그걸 고쳐가지고 태극의 문으로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정보부에서 그러니까 이 봐라 깃발이 태극기다. 네. 인공기가 아니다. 예. 태극기다. 저것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깃발 이렇게만 했다가 나중에 이제 퇴고하면서 태극을 넣으셨다. 예. 아무래도 잡혀갈 것 같으니까. 예. 그 말 한마디로. 만약에 저거 깃발로 했으면 100% 인공기라고 인공기라고 아마 보게 되면 네, 뭐. 정보기관에서 100% 그렇게 예, 얘기했을 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기에 이제 곧 저는 낙과 망치가 그려진 이 러닝셔츠를 찢어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무기야. 뭐 그냥 무기징역입니까? 나오지 못하셨겠죠. 네. 아니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소장님 65년에 이제 발표된 다음에 예. 얼마나 있다가 지나서 끌려가신 거예요? 저기 3월 오니까 2월을 중순되면 이제 현대문학은 2주 전에 나오거든요. 예. 3월 오니까 한 2월 중순쯤에 책이 나왔죠. 예. 나고 퍼졌다가 끌려간 건 5월인가 금방 끌려가셨네요. 예. 달 정도밖에 안 예. 그렇죠. 5월인가 몇 월인가 끌려갔다가 내가 그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일단 나와요. 예. 시간 맞고 그러니까 나오셨을 때 그때 예. 이제 그 얼굴이 그렇게 예. 동그랗게 막 예. 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왔다가 예. 나중에 다시 또 잡아갑니다. 왜요? 그 처음에는 그냥 매만 때려서 보내려고 했는데 예. 그냥 겁만 주고 보내놨는데 아무래도 괘씸하니까 안 되겠어 이제 다시 기소를 한 겁니다. 기소해 아예 그냥 구속해가지고 기소를 해버려요. 예. 기소해가지고 이제 검찰로 넘어간 거죠. 넘어가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는 이제 그 구속적부심에서 예. 곧 풀려나요. 예. 그 구속된 지 얼마 안 됐죠. 구속된 건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책임이 풀려나가지고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66년에 예. 기대가 받고 67년에 이제 선고유예 판결 받은 거죠. 그럼 분지가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죠. 바로. 이북에서 예. 남조선에서 이런 훌륭한 소설이 나왔네 하면서 그렇죠. 이북에서 이렇게 막 방송도 하고 그랬던 그렇죠. 겁니까? 예. 만약에 그 북한에서 방송 같은 거 안 했으면 이게 필화 사건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네요. 안 했으면 한참 뒤에 일났겠죠. 그렇죠. 예. 어떤 기회를 봐서 예. 한참 예. 뒤에 뭐 선거 때나 뭐 할 때 그렇죠. 했겠죠. 뭐 엮어볼 때 뭐 해봤겠죠. 근데 남정현 선생 입장에서는
그 북한에서 자기 작품 막 이렇게 좋은 작품이라고 얘기해주고 그런 거에 씩겁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상당히 그 위협을 느꼈겠죠. 그러니까요. 네, 위협을 느꼈겠죠. 예. 예. 그럼 이게 이 60년대의 가장 큰 필화 사건이었나요? 60년대뿐이 아니고 지금도 이제 미국을 다룬 걸로 저렇게 치열한 작품은 아직도 없어요. 예. 지금까지도 없어요. 예, 저렇게 냉철하고 신랄하게 네. 이렇게 네. 다룬 작품은 예. 없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한 미국의 거죠. 얘기를 좀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남정현 선생은 뭐 미국을 어떻게 바라본 건가요? 그 미국은 그 지금까지도 그 한국은 문학에서 네. 미국을 제일 냉철하게 보는 작가는 남정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최인눈 선생, 최인눈 선생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본질적인 걸 그냥 선언적으로만 판단, 결론만 딱 말씀드린 거고, 그 남정현 선생은 그 과정이나 이런 것까지도 그냥 막 그 특히 이제 주한미군을 통해서 그런 걸 막 하고 싶은 거고, 방공법이나 이런 게 다 미국 그 작동이라는 걸 남정현 선생은 구체적으로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지난번에 했던 그 이병주 선생 같은 분은 네. 그렇게 한국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도 미국 욕은 안 해요. 딱 빼놔버립니다. 그 상당히 그거는 고단이죠. 그건 뭐 미국, 한국에서 미국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거 아주 불문율로. 정치인 욕해도 되지만 미국은 욕하면 안 된다는 걸 이 양반은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죠. 근데 남정현 선생님 끝까지 했거든요. 근데 미국을 이제 이거는 꼭 남정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남정현 선생한테 영향을 받아서 미국을 저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미국 학자는 아닙니다만 연구를 한 결과 제가 내린 미국 뭐 남정현 선생과 똑같을 거예요. 똑같아요. 이 생각. 이 얘기 남정현 선생한테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미국은 저걸 꼭 기억하시면요. 저기서 벌써 어긋나지 않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미국 기독교 특징입니다. 미국 기독교 특징이 뭐냐면은 유럽에서 계몽주의가 생성되기 이전의 기독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의 프랑스 뭐 볼테르 뭐 그런 계몽주의는 바로 철학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철학 아닙니까? 예. 그 유럽의 계몽주의는 뭐냐면은 완전히 그 당시 기독교 폐해 뭐 마녀 재판이나 하는 거 기독교 폐해 부정부패 기독교 부정부패 피해 반인도주의적 행태 그걸 고발한 게 계몽주의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그 필그림스 파더라는 1620년에 처음으로 그 종교 이민을 간 게 1620년이거든요. 예. 유럽에서 계몽주의 나기 전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몽주의 이전의 그 기독교 원천 쉽게 말하면은 그야말로 근본주의 신앙. 예.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치 7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 때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냉전체제 의식 가지고 있듯이 그때 가서는 그때 기독교가 그대로 도착가 되어 가지고 그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게 미국 기독교 아닙니까? 제일 보수파 말하는 거. 그걸 그대로 뻗은 게 우리나라 기독교거든. 예. 그게 태극기 부대야. 예. 그 우리나라 계몽주의 나와야 돼. 우리나라 계몽주의는 유럽의 계몽주의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게 계몽주의야. 예. 우리나라 계몽주의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계몽주의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근대화라는 네, 거는 그렇죠. 기독교 문명이 네. 뭐 인간의 평등성 것들 기독교를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 유럽 계몽주의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미국 기독교의 특징.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명백한 운명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 말로 하자면은 manifest destiny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미국사를 번역하는 분들이 이제 다른 번역도 있는데 명백한 운명 저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전문가 아니니까 전문가 번역한 용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쓴 건데 저건 뭐냐면은 미국이 평창주의 막 점령해 나갈 때 예. 이때 미국 사람들이 저 말을 해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은 내 지금 이름 기억 안 나는 대통령이 미국 운명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운명. 왜냐하면 미국인에게 저 미개인들을 문명화시켜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운명이다. 그래서 침략을 합리화하는 철학이 저겁니다. 예. 지금 그렇잖아요. 중동 막 야만인들 깨우치고 뭐 선교사들 외국 보내고 하는 게 전부 다 저 운명을 타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미국 편이에요. 미국 편도 미국이 한국에 와 있는 군인을 주둔한 걸 그냥 미국에게 특권을 준 거야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믿는 사람 예수는 그건 좀 엉터리 하나님 같아요. 명백한 운명. 네. 다 잘 모르거든요. 네. 어때 아마 아무리 주식해도 노 MC도 처음 들을 걸. 예, 처음 봅니다. 그렇죠. Manifest Destiny. 이 뭐 네. 학교에서 그냥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가 기독교의 특징은 유럽 계몽주의 이전에 신대륙으로 왔던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 아주 근본주의에 가깝고 제가 그 강의를 미국 가서 했더니만 자기가 미국 오래 살아도 그 얘기는 처음 듣는다 그래요. 예. 그걸 같이 있으면 모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팽창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Manifest Destiny다. 예. 명백한 운명이다. 예. 아, 그다음에 이제 다번입니다. 다번이 무서워요. 저게 뭐냐면은 멜로스인의 복수라는 거거든. 저도 처음 듣는데요. 그렇죠. 저건 뭐냐면은 그 투키디데스라는 그 옛날 그 네. 사학자가 그리스 시대 사학자가 예.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씁니다. 예.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거는 아데네와 스파르타가 전쟁한 거거든요. 스파르타가 이겼죠. 스파르타가 이겼죠. 예, 예. 그 민주주의적인 아데네가 지고. 예. 그게 이제 스파르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그때 이제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스가 도시국가 여러 나라잖아요. 예, 예. 여러 나라 연합국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파르타 편들 사람을 스파르타에 줄 쫙 섰어요. 여러 나라가.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그리스는 스파르타 대항해서 데로스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예. 우리 편에 줄 서라 그것도 줄을 쫙 섰어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에서 스파르타 이래 중간 그 사이에 낀 조그마한 나라가 그게 그 나라 이름이 멜로스입니다. 아, 그 멜로스가 어느 편도 안 들어요. 중립국이네요. 중립이야. 예. 그리스가 이제 멜로스가 자기 편 안 들어주면 큰일 나요. 예. 너무 자기 나라 이웃 가까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정하라고 협박하고 아무리 해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아데네가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몰살시켜요. 예. 남자를 다 몰살하고. 예, 여자는 노예를 끌고 가고 다 그랬는데 저걸 이제 2000년에 미 국방부에서 그 4년마다 한 번씩 내는 벽서가 있는데 거기에 한 학자가 그 발표한 논문 제목이 멜로스인의 복수입니다. 멜리시안, 레벤지 오브 멜리시안이라고 해가지고 저 복수 저 내용이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때 멜로스가 아테네보다 힘이 작아서 다 죽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정규전 네. 그 고대 전은 정규전밖에 없어요. 예. 고대는 게릴라 같은 거는 극소수고 정규전이거든요. 예, 예. 무기라는 게 다 똑같아. 다 뭐 활아이면 뭐 창아이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20세기는 다르다. 뭐냐. 비정규전을 할 수 있어요. 네. 비정규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핵무기. 네. 그거는 아무리 나라 예를 들면 그때 멜로스가 핵무기 하나 가지고 있다. 아무리 아데네보다 공격이 약해도 아데네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거 쏴 아데네 못 쳐들어간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생화학무기. 네.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게릴라 부대 뭐 있거든. 말하자면 정규전이 아닌 비정규전. 그게 이제 네. 멜로스인에게 그게 있었으면은 아데네가 못 쳐들어갔고 멜로스는 망하지 않았을 거다. 네. 딱 알겠죠. 예, 예. 그러면 오늘은 미국 국방부 정책은 뭐 해야 되느냐. 지구상에 복수할 수 있는 멜로스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아하. 이제 딱 오죠. 네. 예. 북한 어딜 핵을, 얘기라는지 알겠습니다. 북한 네. 핵을 왜 그렇게 중요시하느냐. 예, 예. 만약에 북한에 핵이 없다면은 어땠을까요? 멜로스가 됐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북이 핵을 하는 거거든. 예, 예. 예. 그걸 공짜로 포기하라. 자기 생명이에요. 그 제일 돈도 적게 들고 그것만이 오로지 자기 살 길이단 말이죠. 그 원리가 북한만이 아니고 아그축이라는 뭐 이란. 작은 나라들 뭐 다 그런 예. 그 비정규전, 비정규전 이걸 이제 목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말한 겁니다. 그 비대칭적 전쟁입니다. 대칭적 전쟁은 이제 보통 정규전. 정규전 네. 전쟁. 비대칭적 대칭할 수 없어 이거. 네. 전혀 예측 밖 무섭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왜 다른 나라의 핵에 그렇게 민감한지. 예. 예. 그게 바로 이제 멜로스인의 복수. 예. 저 그 보고서에서 이런- 기인하는 거군요. 그 저걸 모르고요. 예. 저걸 모르고 북한 핵 욕하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듣고요. 소문내 가지고 좀 반성하십시오. 예. 그 다음 키워드가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키워드가 실용주의인데 이거는 뭡니까? 아, 저도 저걸 보는 순간에 소름이 끼쳤어요. 예. 미국의 실용주의라는 게 프라그마티즘이라는 게 네. 뭐 20세기 철학의 하나라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철학이냐 저는 그랬거든요. 예. 뭐 실존주의 가면 그래도 뭐 이론도 있고 뭐 좀 사유할 게 있잖아요. 실용주의 뭐야 뭐 맨날 생활하는데 뭐 돈 잘 벌고 엔조이 하자는 거야. 철학도 아니다 이래 생각했어요. 저도 실용주의를. 예. 그런데 저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용주의가 뭐냐. 가장 제가 선택한 건 그거야.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연구할 필요가 뭐였느냐. 그런 가치도 없는 걸 왜 가지고 논쟁하느냐. 왜 유럽 철학자들이 뭐 니체 신은 죽었다 가야 안 죽었다 살았다 하고 뭐 죽었다는 의미가 뭐라 하고 하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볼 때는 저것들이 미쳤나. 한가해 가지고 대가리가 돌았나.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 없으면 죽여버려라. 간단하잖아요. 미국은 신이 필요하다. 예. 그게 하나님이야. 아.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 모든 그 현상을 그래 판단해 봐요. 주한 미군이 필요하냐? 필요하다. 그럼 놔둬라. 그럼 놔두는 거야. 안 물러가. 아무리 물러가라 해도. 아니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는데 예. 미군이 철수할까 봐 걱정하는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실용주의입니다. 예. 어때요? 저 네 가지 알면은 저 네 가지 제가 정한 네 가지입니다. 예, 예, 예. 물론 이론은 각자 다른 학자들이 정한 거 제가 이제 지금 미국이 어떨까 저도 참 미국 때문에 참 팔자가 험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 미국이 정확한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미국의 정책을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 뻔해요. 그 남병희 소설이 뭐냐 저겁니다. 예. 저 사상의 바탕에 해서 미국 아 이건 안 변한다. 침략 정책은 절대 안 변한다. 그게 뭐 민주당 공화당 아무 차이도 없다. 꿰뚫어 본 거죠. 네. 그러니까 남영현 소설은 거기 일관한 겁니다. 예, 너무 쉬워지지 않아요? 네. 예. 그럼 이제 한번 저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논평을 네, 한번 이야기를 기발한 네. MC께서 그래서 이제 남정현 선생이 여러 작품들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이 이제 도서출판 말에서 나온 네. 편지 한 통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이제 작품 3개가 수록돼 있거든요. 분지, 편지 한 통, 그리고 신사고라는 네, 허허 선생 연작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록돼 있고 이제 끝에는 우리 임원영 소장님의 해설이 또 네. 이렇게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구입하셔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아, 많이 좀 봐줬으면 예, 좋겠어요. 네. 참 재밌는 소설이에요. 편지 한 통을 참 재밌게 읽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의인화해서 그렇죠. 예, 국가보안법이 자신의 이제 주군인 네. 미제국주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편지 한 참 통. 기발하잖아요. 네, 네. 미제국주의 전상서. 일단은 저는 국가보안법을 의인화할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재밌는 발상이라고 느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게 참 저러니까 재밌어요. 저러니까 여자들이 애독자가 많아가지고. 참 그 대화를 하면요. 참 그걸 기발하게 웃겨요. 그러게요. 네. 상상력이 네. 그리고 뭐 이제 국가보안법에 이제 그 전신이라고 했던 그 치안유지법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정말 그 풍자적으로 예. 그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예. 아주 쉬운 단어로 잘 쓰셨더라고요, 진짜. 예. 그 역사까지 쫙 국가보험 역사까지 쓰면서 근데 이게 지금 위기다. 예. 미제국주의 전상서 해가지고 이제 미국 당신들이 좀 우리 구해달라.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그러면 남정현 선생은 이제 작품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좀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남현 선생은 뭐 북핵 문제 같은 거는 이제 네. 그 핵을 뭐 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협상하는 거는 북미가 이제 협상하는 거는 그 함께 나가야죠. 예, 예. 북이 분명히 다 없애겠다 하면 그 말을 믿어야지. 그럼 그 말을 안 믿고 그냥 거짓말이다. 다 함께 없애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장사가 와가지고 네. 뭐 금은 뭐 보석 장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보고 그 탐나니까 그 이어 놔두고 가면 나중에 내가 돈 주겠다. 그럼 그 보석 넣으면 줍니까? 네. 그 세상에 그럼 이제 뭐 북이 뭐 하나 없애면 그럼 미국도 뭐 하나 없애고 왜냐하면 원래 이게 이 전에 자꾸 하시는 리영희 선생님이 네. 이영희 선생님이 뭐 그 남현 선생하고 똑같아요. 미국을 보는 관점이. 저도 똑같아요. 저도 네. 이영희 선생님한테 그 말 많이 배웠는데 이영희 선생님은 그 미국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남현 선생도 똑같아요. 이영희 선생님 주장은 뭐냐면은 북핵 문제 하는 그 용어 자체가 한국 저널리즘의 그 후진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북핵 문제가 아니고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 파악이 예. 미국이 처음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북미가 협상해가지고 미국이 그 뭐 어딥니까 그 원자력 북한 그 영변 네. 그 폭파했잖아요. 예. 폭파하면 뭘 해준다 해가지고 그냥 뭘 얼마 대기를 하고 또 뭘 얼마 대기를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가만히 보면 협정을 저도 보고 참 그 분노도 안 하고 웃었어요. 미국은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입만 가지고 까부는 거야. 입만 가지고 이래 하는데 한국은 돈 얼마 되고 일본 얼마 되고 나머지 유럽 이제 얼마 되고 저는 아무것도 안 돼. 와, 완전 날강도 아닙니까? 협상 내에 실제로 그래요. 공개된 게. 지금 그건 이제 정세현 장관까지도 그걸 막 비판하죠. 미국은 입만 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그걸 놓고는 돈 안 줘. 미국이 낼 기름 중륜과 그걸 안 줘버려. 그래서 이제 불거진 게 지금은 북핵 문제입니다. 예. 처음 이제 주장하는 학자에 따라서는 북한이 먼저 그 협정을 파기했다고도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 다 줬으면 북한도 뭐 난 그냥 다 했으리라고 봐요. 그 이제 믿을 수 없는 건 믿을 수 없는 건 똑같아요. 북이나 미국이나. 그러면은 함께 이렇게 내 100원 내면 너도 100원 내라. 200원 내면 너도 200원 내라. 이래 나가야지. 가만히 그냥 다 전부 없애라. 그러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하는 거 저도 열심히 전 트럼프 말하는 걸 해석 잘하거든요. 정치평론가보다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절대로 자기들이 돈을 얼마 내줬다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아,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온 세계를 사기쳐요. 문학평론가인 나는 말을 잘 알아. 예. 한마디도 자기들이 얼마 내놓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다 없애고 다 하면은 아마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누릴 수 있는 아주 멋진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저는 돈 안 내놓고 네. 또 이제 한국 너 얼마 내라. 일본 너 얼마 내라. 이런 배짱이야. 참 우리 슬프지 않아요? 한 나라에 의해서 한 대통령에 의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저 지금 그 남정현 선생님이 핵무장까지 갖춘 각오할 만한 존재로 북한이 저렇게 변한 이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질긴 한으로 사무쳐 있다. 예. 이 표현이 이제 저 편지 한 통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죠. 예. 그 부분을 좀 한번 왜 그런 얘기를 썼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게 참 저도 저걸 보고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 느꼈는데 그 이제 6.25 때 북한이 당했던 그 미국 폭격에 의해서 당했던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한이 맺힌 것이 안 풀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에 당했던 한을 네. 풀 수 없듯이 그 6.25 때 그때 그렇게 폭격해 놓고는 뭐 자기들이 뭐 폭격해서 미안하다거나 그 경제 재건할 때 미국이 도와준 건 없잖아요. 네. 러시아가 도와줬지. 그래서 그건데 이제 예를 들면은 1950년 11월 초에 메가더가 북의 수천 평방 마일의 모든 시설 물, 공장, 시가지 마을 전체를 폭격하고 전선과 중국 국경선 사이를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고 이 압록강 중국 쪽 땅과 한국 땅을 그냥 하면 11월 8일에는 B-29 70대 신의주의 소위탄 몇 톤이죠? 550톤. 네. 아, 저거요. 그것을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일주일 후 회령이 네이팜 탄을 강폭으로 전소됐다.
25일 11월 압록강과 그 이나무 즉 최전방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북서 지역이 대충 불타버렸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정전 때 그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평양 시내 집이 2채밖에 없었다. 예. 이거 보면은 예. 이게 보면 저 평양시 저 끝까지 다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건물이 다 무너져가지고. 예. 예. 그랬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한이 맺혔다는 거죠. 예. 한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그 서양 과학으로는 그 북한 사람들의 그 주민의 의식을 분석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남영희 선생의 예. 좀 이제 약간은 좀 신비주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네. 한에서 이제 찾고 있는 거죠. 네. 그 메가더가 이제 12월 14일하고 15일에 평양에 70만 500파운드의 폭탄과 네이팜탄 그리고 175톤의 대형 시한 폭탄을 투하하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아, 실제로 한 겁니다. 그런가요? 예. 네, 네. 실제로 한 겁니다. 그리고 화학무기 사용도 고려하자. 예. 그러니까 휴전 회담 때 논쟁했을 때 우리가 가스를 사용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보복당할 수 있다. 그래서 화학 무기는 안 썼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썼죠. 네. 써가지고 그 휴전 회담 때 그 북쪽 대표가 항의해 가지고 네. 그걸 취재한 그 오스트랄리아 출신 기자 바체트라는 예. 바체트라는 기자가 그걸 쓴 책을 제가 봤어요. 그걸 해가지고 막 기자들한테 브리핑해요. 미국이 실제로 세균전을 했다고. 전쟁 기간에 네. 이제 그러니까 이 한국 전쟁 기간에 이북 지역에 투하된 폭탄이 모두 47만 6천 톤이었다. 네. 이것은 태평양 전쟁 기간인 3년 8개월 동안 각 나라에 투하한 폭탄 양과 맞먹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독일에 투하한 폭탄 수를 훨씬 초과하는 양이었다. 예. 이게 참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이제 제가 이제 남영 선생이 한이라고 지적한 이유가 네. 그 어디냐는 걸 저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찾아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예. 실제로 저러면은 그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이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막 그 한을 못 잊고 있잖아요. 네. 그런 뜻이 이제 북도 지금 이제 미국이라면은 저런 말이 먼저 저런 생각들이 예. 지난 한국 전쟁 때 저 체험이 떠올라서 저러지 않느냐 하는 건데 네. 이 조기천의 제시가 참 그 유명하거든요. 우리 MC노가 한번 예. 예. 일단 멋진 조기천 시인은 어떤 분입니까? 그 소련에서 온 시인인데 그 한국 전쟁에는 50년대 북한 최대의 시인입니다. 시를 너무나 잘 써요. 근데 조기천 시인이 그 폭격 피난해서 이제 소개받아 가지고 시내 아니고 농촌 근데 집에 피신해 있어 거기다 폭격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재밌는 게 이건 이제 좀 비화인데 비화라서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북에서 온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남로당이 이제 이 간첩 그라고 이제 주장하는 중에 이제 저것도 있다는 겁니다. 조기천을 죽였다. 왜냐하면은 도시 같으면 폭격 대사인데 폭격 대사인데 아닌 조기천이 있는 집에 해가지고 미군 폭격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당시로서는 제일 그야말로 국민들의 애독 네. 시인이었는데 인기 있는 시인이었는데 이제 그걸 없애버린 거죠. 그렇다고 이제 하는데 그건 이제 정말인지 아닌지 몰라요. 예. 그 조기천 시인이 이제 한국 전쟁 중에 미국의 폭격에 분노하면서 쓴 시가 이제 조선은 싸운다라는 시인 거죠. 예. 네.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지도를 펼치라. 싸우는 조선을 찾으라. 그대들의 뜨거운 마음이 달려오는 이 땅에서 도시와 마을은 찾지 말라. 남북 삼천리에 잿더미만 남았다. 태양도 검은 연기 속에서 피같이 타고 있는 조선.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진 조선. 시 참 좋지 않아요? 네. 저는 저 시를 이제 보고 딱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네. 지도를 펼쳐라. 그러나 마을을 찾지 말아라. 다 없어졌으니까. 예. 그러고 참새들도 다 죽어버렸다. 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남영선택에 가니까 게르니카 학살하고 네. 맞먹는 네. 한국인의 학살, 조선의 학살이라는 그림 그 피카소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거 제시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한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세포 하나하나에 맺혀 있다. 예. 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남정현 선생이 작품 속에서 좀 그렸던 바라는 그 조국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그 이제 우리 민족 그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 우리 민족이 그냥 그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가 남북한에 함께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뭘 하든지 뭐 죽을 쓰든 밥을 쓰든 그냥 뭐 떡을 만들든 해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찰밥이 나오겠죠. 네. 그래 해야지 이제 막 그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전부 다 외세들이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예. 방해를 하거든. 그런데 그 방해하는 걸 남북이 다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북도 알 거거든요. 그 남도 알 거거든요. 그걸 뭐 우리가 아는데 그 국가원수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자기들이 얼마나 그 외세의 간섭 때문에 시달리고 손해를 보는가를 우리나라 국익을 손해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제 못하는 게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만났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거는 결국은 뭐 남북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네. 이 생각에서 이제 이제 뭐 물론 이제 북도 못마땅한 게 북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비판할 것도 많고 그리고 남도 물론 마찬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진척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갑갑한 면이 없지 않거든요. 긴장감은 여전하고 이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함께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독재 체제의 민주주의는 없다는 겁니다. 네. 평화롭고 국민 복지가 돼야만이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지. 그게 이제 남정 선생의 생각이라고 예. 요약할 수 있죠. 저는 남정현 선생 그 편지 한 통 읽고 나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과 북이 얘기할 테니까 국가보안법이랑 미국 니네는 좀 빠져라. 예. 그 메시지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남정현 선생의 그 분지 필화 사건이 예. 우리 그 문학사에서 예. 현대 문학사에서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을까요? 그 8.15 이후에 예. 미국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비판을 한 소설이었고 지금도 그걸 능가하는 소설이 없고 예. 지금 의식도 우리가 아무리 미국을 비판하고 공부해도 결국은 그 부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남북 문제나 그 남북 문제에서의 그 미국의 역할 같은 거 이런 걸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선 지금도 좀 남정현을 읽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분지를 비롯한 네. 뭐 오늘 언급한 작품들은 다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예. 소장님한테 사진 설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예, 좀 예.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저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하고 함께 노모하고 함께 계실 때 그 사진이고, 저게 이제 안수길 선생 묘지입니다. 안수길 선생이 네. 남현 선생 은사거든요. 예. 그 문단 등단할 때 그 은사가 안수길 선생인데, 그 최윤 선생도 안수길입니다. 근데 저 보면은 이쪽에서부터 이제 염제만이라는 소설가고, 그다음 한 사람 띄우고 또 그 옆에 그 두 번째가 김국태, 그 김근태 정치가인 김근태의 형입니다. 형님 친형입니다. 예. 그다음 저게 아마 지금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이광복 선생일 거예요. 저게 이광복 그거든요. 안수길 제자거든요. 그다음 그 남정현 선생 유현종이라는 소설가고, 그다음 마지막 제일 오른쪽이 오인문 그 유지현 소설가 유지현의 사위 오인문 선생이고 다 소설가들입니다. 예. 저건 이제 저하고 정을병 남정현 셋이가 저기 그때 춘천인가 어디 무슨 세미나를 갔다가 저 셋이 찍은 건데 무슨 세미나인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저기 빨간 넥타이 맨 분이 소장님이신가요? 예. 오. 얼굴이 좀 이상하게 못생긴 돼지 같죠. 아니, 예. 이쪽에 또 한 세 분이 있을 것 같은 사진을 보던데 일부러 이렇게. 오늘 소장님 패션이 그렇죠. 4년 예. 튀네요. 네. 예.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예. 패션 상당히 좀 멋을 많이 부리셨는데 저날. 아니 제가 무슨 발제를 했기 때문에 넥타이 맸을 겁니다. 예. 지금 남영 선생님 서가에 있는 예. 사진이죠. 네. 예. 저 때문에 해도 참 젊고 스마트했는데 예. 너무 늙으셨어요.
이게 그 공판장에서 나오는 사진이거든요. 이게 되게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예, 그렇죠. 웃고 있는 것이 이제 남영희 선생이고 바로 그 옆에 안수길 선생입니다. 예. 예, 다른 분 얼굴 모르겠네요. 저 피라 사건 있고 막 재판받고 그랬을 때 그렇죠. 주변 동료분들이 많이 좀 도움도 주시고 그랬겠네요. 그렇죠. 안수길 선생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예. 하고 그 유명한 거는 제일 유명한 거는 이어령 선생. 아. 이어령 선생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예. 제 공판정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려. 이어령 선생 재담이 뭐 보통이 아니잖아요. 아. 재담 바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호랑이 무섭지 않냐 이런 거야. 이제 예. 뭐 빨개나 밤이나 이런 게 무섭지 않다 그런 말하니까 아니 호랑이는 무섭지만은 그림은 호랑이는 하나도 안 무섭다 해가지고 와 법정 웃어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 분지는 그림인데 예술 작품인데 예. 그걸 보고 무슨 무섭다는 머리고 왜 그림 보고 왜 무서워하냐 그게 아무리 그게 호랑이든 사자든 야 진짜 그 완전히 촌철살인이네요. 그러게 이제 그다음 유명한 말이 왜 저렇게 달을 보라고 손가락 가르치는데 왜 손가락 가지고 오려고 자꾸 뭐 재판하고 죄를 주려고 그러냐. 예. 달 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재판 분위기를 바꾸었다 그럽니다. 저게 이제 이 공판정에 재판 끝나고 재판 끝나고 그냥 나가지고 쭉 앉은 저기 지금 명사들인데 이쪽 왼쪽부터 저건 남정년이고 안수길, 네. 아. 안수길, 이학령 네. 법학자 이학령 선생. 지금 한승건, 네. 변호사님. 예, 변호사 한승건, 그 남정년, 네. 박용숙, 이분이. 그 옆 남정 옆에 박용숙, 네, 그 마지막에 최윤. 최윤 예. 저렇습니다. 예. 전부 다 이제 자기들 사단이 다 모인 거죠. 남영년 사단이. 그 최윤 선생도 저때 이제 방청 가가지고 딱 사진 찍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저기 가도 사진 찍을 제비가 안 돼요. 저기 낄 제비가 안 됩니다. 저 때는 좀 막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장님이. 감히 저런데 못 끼고 이제. 예. 근데 소장님 저게 이제 피라 사건이 돼서 재판정에서 뭐 이렇게 재판은 했겠지만 최소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논란은 없었죠. 이거 구속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지식인은 없었죠.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때는요. 저 때만 해도 문단이 예. 다 하나입니다. 예. 몇 병몇밖에 안 돼요. 예. 그럼 이제 어떠냐 하면 그 60년대 문단이라는 거는 내가 문단에 평론가로 등단해 보니까 66년에 등단해 보니까 장르에 관계없이 막 아동문학과까지도 싹 다 알아요. 100%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대가부터 그냥 지난달에 등단한 사람까지도 다 알게 돼요. 뭐 네. 찻집 몇 개 가고 술집 몇 개 가면은 100%다 나와요. 서울에 있는 사람은 지방에 있는 사람은 안 오지만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 알죠. 예, 그럴 때거든. 그렇기 때문에 구속했다 하면 문단에 다 반대입니다. 다 저 분지 사건 하면 다 남영의 작가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재삼 시인. 예. 박재삼 시인은 삼천포 시인인데 굉장히 순수한 서정시를 쓴 사람이거든. 이 사람 마침 그 담당 검사가 자기 그 뭐였던가 뭐 저 초등학교 때 무슨 담임이었던가 그런 분이 나중에 고시 봐가지고 합격돼가 검사가 돼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냥 막 그 순진한 남정년 죄 없다고 제발 빨리 좀 석방시켜 주라고 석방 운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문단 전체가 다 지지한 거죠. 그 이병지 소설에도 보면 남정년 분지 사건 얘기가 나와요. 예. 그 풀어줘야 된다는 뭐 그런 석방 운동한 얘기. 자,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한마디의 말씀은 네, 소장님께서 직접 좀 예. 얘기해 주시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정책을 위하여 남정현을 읽읍시다. 아, 네, 좋습니다. 예. 네. 딱 한 작품만 읽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읽어야 되겠습니까? 아, 편지. 편지 한 통. 예, 편지 한 통. 네. 예. 저 분지를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 예. 분지는 뭐 다 봤을 테니까. 네, 네. 예. 하여간 저도 사실은 남정현 선생님 뭐 성함만 알고 이게 이번에 좀 책도 좀 보고 그랬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일단. 그렇죠. 예. 자, 한국 소설 정치를 통례하다 우리 임원영 소장님의 평론집을 통해서 문인들 얘기도 하고 또 우리 현대사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재밌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우리 임 소장님 다음 시간에 또 모셔서 다음에는 어떤 작가를 또 얘기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우리 시대의 대가 조정래 선생입니다. 조정래 선생.
우리 남정현 선생님 작품은 다 단편 위주여갖고 읽기 쉬웠는데 아리랑 태백산맥 이런 거 언제 한강 읽고 이런 방송을 거. 준비하죠? 그러게. 엄두가 안 나는데요, 소장님. 예. 조정래 작가. 그뭐좀 예, 펑퍼짐하게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